안녕하세요. 숨과 삶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마음 깊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집에서 좀 편히 쉬어야겠다. 밖에 나가봐야 뭐 하나. 나 혼자 가면 심심하고 딱히 갈 데도 없는데. 이런 마음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키우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만 머물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기운이 없거나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자꾸 울적해지고 스스로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드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사소한 변화 하나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릴 팁과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작은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더 찬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이런 변화들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활동량 부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점, 신체 건강, 하체 근육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게 바로 하체 근육이라는 사실을요.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70%를 지탱해 줍니다. 걷고, 움직이고, 앉고, 서는 모든 활동의 기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하체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오래 머물면서 활동량이 적어지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고 심지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낙상은 단순히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기만 해도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스트레칭. 하루를 시작할 때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 10분 걷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도 함께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세 번째,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몸은 점차 적응하고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점,
정신건강 고립감과 우울증을 이겨내세요. 이제 몸 이야기를 했으니 마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한데 가끔은 좀 쓸쓸하다. 자녀들은 바쁘니까 연락하기도 미안하고 그냥 내가 참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은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감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울증, 치매와 같은 뇌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립감과 우울증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통의 전화. 매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짧은 대화라도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참여.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요가, 요리 강좌 등 다양한 활동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악과 움직임. 집에서도 음악을 틀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음악은 마음을 밝게 하고 작은 움직임도 우울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선택하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고 교류할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집에만 머물다 보면 이 관계들이 점차 소원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작은 안부 인사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회 가족과 식사 약속을 잡아보세요. 손주들과의 시간은 여러분께 큰 활력을 줄 겁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축제나 행사에 참석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가볍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점, 집 밖으로 나가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걸으면 심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체력도 향상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장소에 가보세요. 공원, 도서관, 전통시장 등 평소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보는 겁니다. 걷기만으로 지루하다면 간단한 취미를 추가해보세요. 사진 찍기, 꽃 가꾸기 같은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친구와 함께 걸어보세요. 함께하면 외출이 더 즐거워지고 지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걷기, 가족과의 짧은 대화,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의 모든 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나가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숨과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훌륭히 걸어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